매년 쏟아지는 신조어들, 과연 그 말들의 뜻은 무엇이고 또 어디서 온 걸까요? 언어의 간극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저 매직페이커 니키와 백투더 밈이 신조어의 뿌리를 찾고 그 탄생부터 쓰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K 직장인이다. 홍수를 뚫고 물살을 헤치며 기어코 출근을 해내고야 말지. 그렇다면 이게 K 마술사다. 라이터로 파이어볼을 쏘고야 말지. 뭐? 라이터로 파이어볼을 쏜다고? 신조어의 탄생부터 쓰임까지 사피엔스 스튜디오 백투더 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바야흐로 K 붙이기의 시대입니다. K 좀비와 K 잼미니까지 각종 K 시리즈의 향연에 이제는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K 붙이기 열풍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K는 말 그대로 코리아에서 첫 글자를 따온 약자입니다. 한국산, 한국식을 뜻하는데요. 프로축구 리그 K리그에서 명칭을 따왔다고 해요. K-팝, K-무비, K-웹툰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브랜드화하는 용어로 즐겨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지금처럼 뭐만 하면 K를 붙이게 된 건 다름 아닌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K-방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성공을 보이자 정부가 사용한 K-방역. 이후 각종 매체에서 단어 앞에 죄다 K를 붙이면서 지금처럼 K 붙이기가 덤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엔 K 붙이기가 그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기까지 했다니 뭐 말 다 한 거죠 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K 좀비부터 K 알리올리오의 K 잼미니까지 가장 조금 못해서 이젠 K가 붙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K 붙이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커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K 붙이기 밈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뭐만 하면 K를 붙이는 것 자체에서 한국인들의 열등감이 드러난다고 비판합니다.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하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과도한 K 붙이기 자체에 피곤함을 느끼는 일도 많고요. 여러분은 K 붙이기 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백투더 밈의 K 마술사 니키였습니다. 너 니키라고 알아? 60만 매직페이커 니키를 몰라? 머글이구나. 머글을 아시나요? 제 아무리 해리포터 시리즈를 안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글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머글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사나 마녀가 아닌 사람, 그래서 마법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한마디로 해리포터 세계관 속 일반인을 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머글은 현재 인터넷상은 물론이고 현실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머글이라는 단어 요즘엔 어떻게 쓰일까요? 이제 우리는 특정 문화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즉 팬이 아닌 일반 사람을 머글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덕후의 반대랄까요? 먹을 친구 입덕시킴, 차은우가 먹을킹이잖아. 이런 식으로 머글이란 밈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아이돌 팬 단톡방에 숨은 머글 찾기부터 마트에 진짜 날아다니며 장보자 머글들 반응,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명실상부 K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니키가 마술사인 건 다 아시죠?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에도 제가 호그와트 수석 졸업생입니다. 아직도 백투더 밈 안 보는 머글들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네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백투더 밈을 구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백투더 밈을 구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백투더 밈을 구독합니다. 자리에 앉아. 너 누구야? 자리에 앉아.
여러분, 혹시 7호선 지하철 단소 빌런이라고 아시나요? 지하철 난동, 단소 빌런의 난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술에 취해 단수를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는 이상한 할아버지를 사람들은 단소 빌런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빌런이란 말 요즘 참 많이 쓰이지 않나요? 분명 예전엔 이런 말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이제는 없으면 이상할 정도랄까요? 그렇다면 빌런 도대체 뭘까요? 빌런은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창작물에 등장하는 악당을 가리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법. 그래서인지 창작자들은 빌런의 진심인 편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인공보다 매력 있는 빌런을 만들어내고야 말죠. 그렇다면 왜 하필 빌런이냐? 히어로 만화나 영화에서 이상한 데 집착하다가 빌런이 돼버린 괴짜들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6년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혹은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괴짜들을 빌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혹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집착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빌런을 이런 의미로 재창조한 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의 고전 게임 갤러리로 추정됩니다. 그곳에 유독 희한한 글들을 올리는 이들이 많았고 그러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 고전 게임 갤러리에는 12시만 지나면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서 1일 1빌런 할당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빌런이 단순히 악당이란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뭔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땡땡 빌런이라고, 냉면에 미친 냉면 빌런, 국밥에 미친 국밥 빌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빌런이라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착한 빌런, 좋은 빌런 같은 느낌이죠. 조금 멋지기도 하고요. 미치지 않은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각박한 세상. 저도 그냥 마술에 미쳐서 콘텐츠 빌런이 돼보렵니다. 요즘 따라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가수 오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게 아무 무반주에 그렇게 감미롭게 하시는 거지? 그런 말들이 있죠. 분명 신조어인데 도저히 다른 표현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서 이 말이 없었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런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들 중 저는 썸만큼이나 제대로 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는 건 아직, 그렇다고 친구는 아닌 그런 복잡하고 애매한 사이를 뜻하는 썸. 썸은 썸씽을 타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썸이란 말 자체는 2000년대부터 사용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요, 썸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대체 불가의 절대적인 단어가 된 건 2014년 소유와 정기고의 듀엣곡 썸이 흥행하면서부터인 건데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썸의 미묘한 감정선을 잘 살린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이 됐죠. 썸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연애사를 전면적으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썸 한 번쯤은 타보셨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 모호한 관계를 추구하는 게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분들은 말합니다. 한생이 너무 팍팍해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연애를 하기보단 가벼운 설렘을 즐기다 사이가 틀어지면 가볍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썸을 선택한다는 건데요. 슬프지만 연애를 하는데도 조건을 붙여서 재고 따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조차 마음껏 못하게 만드는 세상,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